한다고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아침만 해도 이거 됐다, 이제 좀 자리 잡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네. 오후 되니까 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네. 부합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재 시장, 어떤 요인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 시장의 핵심 키워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장 체크 포인트는 실적의 견인 테슬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미국 시장을 실적이 견인했습니다. 이 금융주들도 그랬고 네. 오늘 아침에 넷플릭스까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내일 아침에 발표될 테슬라 실적이 의구심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실적이 이끌었던 이야기는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면은 시장에 빠질 수도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시황은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지금 이제 기술적 반등권이 좀 나왔기 때문에 시장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먼저 보시면 지금까지 금융주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이번 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에 멜론은행, 그다음에 JP 모건에 이어서 지금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지도 서프라이즈 실적 보여주면서 금융주가 어쨌든 이 실적 시즌의 첫 포문을 열었고. 골드만삭스는 투자은행에서 또 이제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빅테크에서는 넷플릭스가 항상 첫 스타트를 끊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장 끝나고 발표했는데요. 아주 좋은 실적과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시간에 13%, 최종적으로 14%까지 급등이 나왔거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에 실적 발표하면서 어닝 쇼크가 있었는데 다음 분기에는 최소 100만 명 이상 이 가입자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100만 명이 아니고 240만 명 증가하면서 예상치보다 2배 넘게 증가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고요. 이 분기 매출도 올랐고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가 2.1달러였는데 3달러 나왔으니까 이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50%가 더 높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3분기에 참신한 프로그램들이 가입자를 이끌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고 아주 나이스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영국발 금융 불안이 해소가 되면서 올라왔던 건데 바로 이제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6시 20분에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바로 테슬라 실적 발표인데 지금까지 테슬라는 거의 매 분기마다 어닝 서프라이즈 보여줘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의아한 게 뭐냐면 지난 2일 날 3분기 추락 통계를 발표했는데 3분기 이제 그 생산량이 36만 대였거든요. 근데 출하는 34만 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예상치가 36만 대 다 출하지 않았겠냐라고 했던 건데 생산은 36만 대 해놓고 34만 대밖에 출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약간 좀 의아했던 부분인데 이게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나오겠죠. 근데 그 출하지 못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공급망 문제였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땐 괜찮습니다. 근데 판매가 안 됐다. 그러니까 다 만들어놨는데 판매가 안 됐다라고 본다면은 지금까지 테슬라의 성장을 이끌었던 어떤 진짜 뭐 드림 스토리 이런 것이 거의 뭐 실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3분기 어떤 생산량과 출하량의 차이, 이 의문이 왜 그랬는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 못 팔았던, 출하 못했던 물량을 4분기에 털어낼 수 있을지 하면서 4분기 어떤 출하량, 요것이 아마 테슬라 실적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가 지금까지 계속 서프라이즈 보였지만은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생산은 지금 거의 생산하자마자 다 팔리고 있던 거였거든요. 근데 출하를 못했던 부분이 왜 그런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유에 따라서 내일 아침에 미장을 반영 안 되겠죠. 미장 끝나고 나서 또 시간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테슬라 실적이 잘 괜찮다면, 그러니까 출하량이 잘 나온다면은 아마 시장은 더 올라갈 것 같고 이 출하량이 성연치 못하다라고 본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또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테슬라 실적 어떤 전망치를 보면서 내일부터 또 시장 대응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시장이 막 내려올 때는 실적이라는 키워드, 그러니까 잘 나올 거야라는 키워드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었거든요, 주가에. 그렇죠. 그런데 좀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려고 하니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아이들이 실적이 받쳐주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간밤에 그런 뉴스까지 있었는데 이런 시장 안에서 종목을 그래서 잘 골라야 됩니다. 재료가 있거나 실적이 나오거나 무언가 확실한
확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렇죠. 종목. 그 모멘텀을 좀 강해야겠죠. 어제 저희가 그렇게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태양광과 연결해서 하나솔루션 못지않은 오히려 이거보다 주가 탄력도가 더 클 수 있는 종목 네.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소개해드렸고요. 바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올랐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5% 이상 올랐었는데 네. 시장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올라가다 좀 많은 모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단 과대납폭인 부분이 상당히 좀 그 많은 부분 진행이 돼 있었고 실제 지금 미국 IRA에 대한 수혜는 태양광은 좀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 반등은 좀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결국 지금 시장은 시장 반등에 있어서 과대납폭주가 올라온 부분은 안정적입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들은 좀 살짝 좀 주춤하는 모습이죠. 다만 시장에 주춤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을 좀 주목하는 게 맞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 전날 말씀드렸던 코스모화를 좀 보게 되면은 오늘 보시면 이 2차 전지가 좀 주인공이 되고 있죠.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급등하면서 코스모화까지도 어제도 올랐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결국 이 어떤 전체 섹터를 통틀어 봤을 때 전기차만큼 강한 섹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 지금 스텔란스 같은 경우도 이 북미 공장에 추가적으로 공장을 2개 짓는다고 하고 있고 또 유럽에서도 미국과 같은 IRA를 또 좀 만들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소재 기업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어서 이 코스모학 같은 경우도 제가 목표가를 3만 원 말씀드렸는데 3만 원까지 계속해서 보유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시장이 좀 주춤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만큼 또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오늘도 2개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새로운 2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첫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유럽의 IRA라고 적어왔습니다. 지금 이 IRA 수혜주를 찾기에 참 많이 나섰는데 근데 유럽의 IRA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니까 유럽도 따라하는 그런 꼴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지금 이제 미국판 IRA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제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미국의 IRA가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가 뒤통수 맞은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건데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IRA를 우리가 충분히 당했기 때문에 유럽의 IRA 같은 경우도 빨리 대응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지금 IRA와 비슷한 유럽 원자재법 초기부터 민간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시면은 일단 원자재법, 그러니까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이라고 한 거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원자재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 중국을 겨냥한 것도 좀 보여지는 거고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바로 이 IRA와 비슷한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뭐냐면은 원자재 공급망을 다변화시키고 그다음에 유럽에서의 영내 생산을 강화하고 그러면서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뭐 어떻게 보나 그냥 유럽의 IRA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미국의 IRA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좀 당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선제 대응 필요하다는 거고요. 산업부가 지금 EU와 협의해서 우리 기업에 차별이 없도록 좀 EU와 협의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아직까지 한다고 이제 발표만 한 거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일단은 다음 달 25일까지 이해관계들과 수렴을 좀 해서 내년 1분기 안에는 초안을 발표하겠다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 IRA 관련해서 뭐 피해도 있고 수혜도 있는 건데요. 유럽의 이런 움직임, 사실 미국 시장보다 더 큰 곳이 유럽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유럽 시장 이런 움직임에 대응 가능해서 오늘 소재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저는 소재 말고 오히려 유럽 쪽에서 파이를 키워가고 있는 장비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유럽의 IRA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가 관련 종목을 매수해 봐야 된다. 네. 유럽에서 어떤 장비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공략주 확인해 보시죠. 네. 하나기술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유럽 기업의 지금 대규모 수주를 앞두고 있는 네. 기업이기 때문에 뭐 유럽의 최대 수혜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5조 원, 1조 5천억 규모의 반고체 장비 수출 기대감. 이게 수출 계약을 한 건 아닌데 뭐 MOU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1조 5천억 대의 반고체 장비 수출 계약 가능성이 꽤 커진 겁니다. 이 노르웨이에 있는 배터리 제조업체 이 프레이어인데요. 전기차 50만 대분을 해당하는 50기가와트 시 생산할 수 있는 그 장비를
수출할 수 있게 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이 반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최초로 해외에 수출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프레이어 같은 경우, 노르웨이의 프레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노르웨이뿐만이 아니고 미국과 핀란드에도 지금 이 공급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일단 노르웨이에 1조 5천억 정도의 장비가 수출된다고 한다면은 미국과 핀란드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요거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한화기술 같은 경우는 큰 좀 모멘텀이 있다라는 건데, 여기다 지금 폐배터리 검사 장비 분야의 선두나, 이 폐배터리 검사 장비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사용년에 지난 이 배터리를 실제로 재사용을 할지 재활용을 할지 검사하는 건데요. 이 장비를 지금 현재 한국환경공단, 그다음에 GS건설의 자회사 에네르마 등에 좀 검사 장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주기도 하고요. 현재 이게 그 수출 계약이 됐다면 이미 주가는 뭐 꼭대기 올라가 있겠죠. 근데 이 파트너십을 체결을 한 거고 아직 계약 수준을 안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에 올라갈 자리가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1조 5천억대 이하기 때문에 한 달 전이었죠. 상한가를 갔었고요. 아직까지 주가가 이제 좀 올라가다가 내려온 상황인데, 실제 수출이 됐다면 계속 갔겠죠. 근데 수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수출 계약 전에 파트너십을 체결한 겁니다. 그냥 MOU, 그러니까 강제 사항이 없는 MOU 정도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OU 다음에 수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추가적인 상승 모멘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는요, 최근에 고점이었던 8만 원까지 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6만 5천 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기술의 목표 주가를 이전 고점인 8만 원 라인까지 보겠고요. 순저가는 6만 5천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오랜만에 한화기술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종목일지 이번에 키워드부터 보도록 할게요. 애플의 메타버스. 네.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또다시 어뒷장에 놀랐다가 참 요동쳐요.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로블록스가 또 어닝 서프라이즈 보여주면서 네. 어제 같은 경우도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이 XR 기기가 나왔을 때 메타버스가 폭발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애플이 시작해야 되는 건데, 애플이 11월 달부터 지금 양산에 나설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플에서 이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애플 부품을 생산하는 곳이 LG 이노텍이죠. 이 LG 이노텍이 지금 3D 센싱 공장 증설에 나섰다. 이것 때문에 지금 애플의 XR 시대를 준비하나라는 기사가 나와 있는 건데, 내용을 좀 먼저 보게 되면은 이미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구미 공장에다가 1조 원 가량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파주 공장까지 증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주 공장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완공 시기가 내후년 2024년 초로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제 이 파악한 바로는 3D 센싱 모듈 생산 확대를 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D 센싱 모듈이 뭐냐면은 이 피사체를 발사해가지고요, 돌아오는 거리를 측정해갖고 이제 어떤 사물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체적인 거를 인식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이 메타버스 XR 기기에서 쓰이는 그런 것들로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사물의 입체감이라든가 공간 정보, 움직임 이런 것도 인식하는 건데요. 요거를 지금 LG노텍이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 애플의 XR 기기 임박해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글로벌 IT 공룡이라고 보면은 뭐 구글이라든가 애플, 메타 플랫폼, 뭐 많은 그 비트기 기업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글로벌 IT 공룡들이 지금 집중하는 게 메타버스와 모빌리티 쪽입니다. 애플도 지금 뭐 자율주행, 뭐 애플카 준비하고 있죠. 구글도 지금 뭐 메타버스 XR 기기 준비하고 있고, 이미 메타 플랫폼은 새로운 거 내놨고요. 애플까지 지금 또 XR 기기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제품 출시를 예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의 팀쿡 같은 경우도 AR은 미래의 필수 기술이다.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라고 또 뭐 예언 아닌 이런 예언한 만큼 메타버스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애플이 XR 기기가 양산에 임박했던 이 시점에서 또 하드웨어 쪽의 종목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드웨어 관련된 메타버스 종목입니다. 그 메타버스 내에서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굉장히 좀 다양하잖아요. 네. 어떤 종목일지 두 번째 한덕이 덕분에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인터텍을 네.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필름인데, 네. 일단 XR 기기를 출시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스마트 필름이 다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신화 인터텍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천안 공장에다가 200억 규모 투자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어떤 매출 인식이 빠를 것 같은데 스마트 글라스 필름을 좀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글라스나 이제 미래차에 탑재될 이 스마트 필름을 본격적으로 생산하면서 메타버스를 정조준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신한인터텍이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이 좀 안 되기 때문에 뭐 좀 불안하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주주가 지금 효성화학인데 20%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고, 메타버스 탑재 스마트 필름을 본격 양산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미국의 한 빅테크 기업의 스마트 글라스에 대한 기초 기술 개발을 완료했고 그 제품을 내년에 양산한다. 그래서 천하공장에 지금 200억 규모 투자가 진행 중이다라고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랑 지금 하는지는 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스마트 글라스가 내년에 구글이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으로 칭한 곳이 구글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글의 어떤 스마트 글라스에 들어가는 스마트 필름을 본격적으로 양산하고 있다. 지금 천안공장에 이미 200억 투자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됐을 때 일단은 뭐 연 매출이 5천억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좀 빠져 있죠. 이 스마트 필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갔었지만은 8월달, 9월달에 좀 상당히 많이 무너진 모습입니다. 과대 난폭주에 속하고요. 지금 최근에 일단은 지금 메타버스를 대표하는 이 로블록스가 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포문을 연 만큼 11월부터 이 애플의 XR 기기 다시 한번 이슈받기 시작하면은 이 하드웨어 종목들이 먼저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는 일단은 최근에 어떤 지지 라인이었던 4,500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최근 저점인 3,1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화인터텍을 두 번째 종목으로 공략해 보겠습니다. 하나기술, 신화인터텍 목표 주가는 4,500원, 손절가는 3,100원이었습니다. 이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나눠볼까요? 사실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코스닥이 상승하면서 성장주로 불리는 뭐 게임주라던가 미디어 콘텐츠주들 좀 많이 올랐다가 지금 윗꼬리가 좀 날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주춤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만큼 종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최연덕으로 검색하시면은 네. 4시부터 제가 무료 방송 열어놓을 거니까요. 종목과 시황 말씀드릴 거니까 많은 분들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또 현덕의 덕분에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